자, 오늘 같이 분석해 볼 사주 명식은 무신년, 을묘월, 개미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보는 명식은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날 발생하는 사주가 되겠죠. 경자년, 기묘월, 개유 1이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보는 방식, 일간과 월령을 먼저 살펴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 이걸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개수라고 하는 것, 먼저 개수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고요.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과 개수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은 뭐예요? 청징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맑을 청자, 맑을 징자,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와 같기 때문에 큰 강이라든가 바다 같은 경우는 약간 탁기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물이라고 하는 자체, 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맑아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인데 크게 놓고 봤을 때 임수, 개수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한 것을 중요시 여긴다. 임수는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해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기토를 취용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물론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무토나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무토, 기토가 있어서 잠난하게 되면 물을 탁하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어떻게 되냐? 개수가 맑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수가 태어난 월령 묘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 12달 중에서 가장 목요왕한 모광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수 자체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도 마찬가지지만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하면서, 일간은 약하면서 어떻게 돼요? 식상은 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식신 내지는 상관양은 식상이 일간의 기운을 설기한다. 그래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빼기 때문에 일간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리죠. 특히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든가 큰 강과 같기 때문에 조금 약해도 그나마 좀 버틸 여력이라도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하죠. 우로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비 같은 거죠. 이슬비 같은 거. 그래서 금방이라도 개수는 조금만 햇빛이 나거나 토가 있게 되면 금방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야지만, 금으로서 금생수해서 금은 수를 생하죠. 그래서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물수자에다가 근원 원자를 쓰죠. 그래서 물의 근원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개수는 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이 왕한 경우에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금생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목을 제해주죠. 목하기 때문에 이 개수의 기운을 빨아가는 것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걸로 보게 되면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 되면서 설기태과,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에는 미토가 있어요.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가 있어서 개미일주가 되는데, 미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벌써 7살 내지는 편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미토는 마른 흙이기 때문에 개수가 미토 위에 이렇게 있는 건 뭐예요? 마른 모래 위에 물이 있는 거하고 같죠. 언제 개수가 말라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개미 일주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까칠까칠하죠. 반면에 개유 일주는 앉은 자리가 유금, 금이 나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되게 어떠냐면은 측은지심도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남을 이렇게 포용해주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좀 안정된 그런 좋은 마음씨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개미일주들은 약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현기증 나고 언제 내가 마른 모래 위에서 금방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는 거니까, 개유일주와 개미일주는 어떻게 돼요? 성향적으로 약간 차이가
겠죠. 즉 그렇다고 해서 개미일주가 나쁘고 개요일주가 좋다 이건 아니고요. 사주 개요일주도 개미일주도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쁠 수는 있지만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미토가 있으면 개수는 금방 말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미토는 묘를 보게 되면 묘미 합하게 되고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미토도 어떻게 됩니까? 목으로 화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토나 기토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토가 왕하게 되면 개수는 금방 말라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도 왕하고 토도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죠. 그래서 극설교집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있냐? 연지에 있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개수가 신금에 뿌리를 두고, 즉 통근도 하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경금 가지고 개수도 이렇게 생겨질 수가 있죠. 절대적인 존신, 용신은 신금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금이 비록 있다 손 치더라도 생시가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좀 사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금 하나만 빼고 나면 개수가 의지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생시로는 경신시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이 사주가 경신시 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경신시가 여기도 왔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금이 온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묘목 하나만 빼고 기타 이렇게 빼고 나면 경자, 유금, 경신 다 금이죠. 그러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경신금이 다시 시로 온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목토가 왕하기 때문에 금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유시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개시가 와서 개수의 뿌리가 돼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이거는 잠깐 한 가지는 더 봐야겠네요. 그죠? 개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완전히 짜게 되죠. 그러면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요 신금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식신이 왕할 때는 금이 있는 것이 그만큼 비견겁재가 있는 것보다는 더 좋다. 왜냐하면 비견겁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식신상관이 왕할 때는 목을 오히려 일간도 뿌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목을 더 왕하게 해주는 단점도 있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해주면서 목도 절제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사주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 사주가 와선 안 될 사주가 뭐가 있을까요? 병진 같은 경우도 토가 많아지는 거니까 썩 좋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정사무오 기미 같은 경우도 이거는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무오 기미시 같은 생지는 오면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진짜 무오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편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육친이라고 하는 육친론을 보게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른 법, 윤리, 도덕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 칠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론적인 그런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친론을 봤을 때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개수는 뭐라 그랬냐면 그 특징이 우로수와 같고 약한 수에 해당이 되면서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토가 됐던 무토가 됐던 오히려 무토 같은 경우에는 수를 갖다가 더 파극시켜 버리고 매몰시켜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무토라든가 편관인 기토라든가 둘 다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토에 해당이 되죠. 근데 잘 보시면 묘미합도 하지만은 오화가 있다라고 하면 오미합 하게 되면 화가 왕해지면서 무토가 세력을 크게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반드시 토에 의해서 매몰되게 된다. 그 다음에 개수가 요 시간에 무토가 있으면 서로 무게가 합해서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서로 탐합하는 거예요. 탐합. 그렇게 되면 개수의 정신이 맑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운 자체는 뭐예요? 이렇게 임자 신에 이렇게 수운으로 가서 좋을 것 같지만, 자, 갑인대운 같으면 어떨까요? 갑인대운
갑인대운 가게 되면 이 갑목이 뿌리를 두고 무토를 제해 줄 것 같은데, 무토를 제하는 것보다는 더 문제가 뭐냐면, 신금의 뿌리 개수일간이 뿌리를 두는 곳은 연지에 있는 신금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깨지게 되면 이 사주 자체가 문드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왕토에 의해서 개수가 매몰돼 버립니다. 근데 갑인대운 가게 되면 갑목의 토를 제해 주니까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신금하고 임목하고 인신상충하게 되면 개수가, 이 뿌리가 인신상충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면 개수가 어떻게 돼요? 매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이건 뭐 3대우니까 뭐 갑인대운 하면 12살, 13살까지가 갑인대운인데, 이때 어린 나이에 막 공황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 어린 나이에 낯가림도 엄청 심하고 공황장애라든가 막 자폐 증생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그런 사주이면서, 임자대운 갔을 때는 그나마 개수일간이 자수를 보게 되고,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또 신금하고 합을 해서 수가 살아나죠. 그래서 임자대운 자체가 나쁜 대운은 아니지만, 임자대운 중에 무인연이 오게 되면 이 또한 인신상충이 돼서 이 신금이 깨지게 되고, 원령 세운에서 무토가 다시 오게 되면 벌써 관살이 어떻게 됩니까? 이 관살로 인해서 대운에 있는 임수, 일간도 왕토에서 다 문드러지죠. 그러니까 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고, 무토는 근데 정관인데, 물론 직장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때 어떠한 한 남자를 아주 사랑하게 되는데, 그 남자가 나이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집안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다가 어떠냐, 자살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 기도를 했는데,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운 자체가, 만약에 대운 자체가 막 뭐 무호대운 뭐 이런 중에 무인 이렇게 했으면, 이때는 자살 기도하면 진짜 죽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대운 자체가 임자 대운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는 중이고, 그 안에 세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 매우 힘들었던 것이고, 그러한 남자 문제로 인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을 또 겪었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냐? 그거는 무조건 무턱대고 천편일률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일간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겠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가 무토를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경우에 따라서 무토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일간이 약한 중에 딱 한 군데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토가 이렇게 잠난하게 되면 개수는 토로 인해서 탁수가 되거나 매몰되죠. 매몰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특수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오늘 이 명식하고 이 명식하고 잘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사주는 이 명식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경자, 개유, 물론 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은 경금과 자수가 깨지지 않았죠. 근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된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신금 하나에 딱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이 신금이 충을 맞거나 이런 경우, 갑인대운도 어떻게 돼? 인신상충돼서 안 좋았던 거고, 임자대운 좋은 호운이라 하더라도 무인연에 인신상충돼서 또 의지했던 신금이 깨지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론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